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천간기세 강약에 따른 사주해석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줄 사주는 특별하면 특별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명조나 갖고 있는 그 특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 한 생명으로서 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 물론 여러 가지 오행상의 그러한 그 다변화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명조에 따라서 그 구성 요소가 매우 다르고 또 독특하고 고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조는 참 좋다, 좀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그러한 대상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자기의 고유한 그러한 기질과 속성과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있는 그대로 그걸 잘 간파해서 또는 해석하고 거기에 맞는 그러한 어떤 그 능력들을 조명해주는 그런 역할로서의 사주학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좀 색다른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색다른 표현은 좀 무슨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한 부분에서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진 한 명조에 대한 해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사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우리에게 많은 꿈과 희망을 심어준 한 명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그 골프 선수인 박세리 선수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세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박세리라는 한 여자 골프 선수에 대한 명조는 되겠습니다. 이 명조가 기질적으로 또는 성격적으로 또는 사회적인 행동적으로 어떠한 능력을 표출해 왔는가, 그리고 표출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일간인 무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그대로 사주의 정신이고 주체이기 때문에 모든 활동과 또는 수단과 또 도구를 사용하는 그러한 아주 막중한 자리에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해석할 때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저 일간의 기세가 어떠한가를 봐줘야 됩니다. 지금 일간 무토가 지지의 사유자술이라고 하는 4개의 한난조습의 그 기후를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기후 중에서 가장 무토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기후 한두 개만 찾아내면 됩니다. 물론 하나가 되겠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2개도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2-3개가 하나의 일치된 그러한 힘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자, 무토가 4개의 글자 중에 사라는 글자를 타게 됩니다. 무토가 사에 임하게 되면은 이것은 걸록 자리입니다. 걸록과 왕지는 강한 기세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무토의 기세는 또 일간의 기세는 강한 그런 면모를 드러냅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기세를 논한 다음에 판단한 다음에 그 기세에 따른 또 풀이와 해석은 그 뒤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 월간인 정화는 화생토라는 이 생의 개념을 갖게 됩니다. 생. 그래서 인성이 되겠습니다. 인성이 되는데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정인이라고 합니다. 정인.
그럼 정인이 되는데 이 정화가 이 네 개의 지 중에 사를 타게 됩니다. 정화가 사에 임하게 되면은 왕지가 됩니다. 왕지도 기세가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죠. 네, 강합니다. 인성이, 정인의 기세가 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토입니다. 기토는 두 개의 관계에서 서로 같기 때문에 이걸 같은 것은 비겁이라고 그러죠. 자, 비겁이 되면서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겁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겁재가 됩니다. 겁재. 네. 이 겁재 또한 무토와 겁재가 바로 사이에 임하게 되겠죠. 자, 무토가 사이에 임하면은 걸룩이 되지만은 기토가 사이에 임하면은 왕지가 됩니다. 12운성으로요. 자, 12운성이 이렇게 중요하게 기세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 간파를 해야 됩니다. 자, 겁재가 바로 왕재에 임하기 때문에 이 겁재 또한 강한 기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수입니다. 임수는 두 개의 관계에서 토극수의 관계입니다. 극의 관계인데 일간이 극하기 때문에 이제 재성이라고 그럽니다. 재성은 여기에 일간이 극하는 관계입니다. 자, 그 음양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게 편재가 됩니다. 편재. 자, 편재가 이 임수가 네 개의 글자 중에 어느 한 강력한 지지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자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미 임수가 자수를 만나면은 왕지가 됩니다. 특히 왕지가 되는데 임수가 양간이기 때문에 양간이 왕지에 임하면은 그것을 양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왕지 이상의 그러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왕지에 임하고 양인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힘이 강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한 발짝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글자들은 이미 이 세상에 올 때, 다시에서 탄생하는 순간에 우주의 기운에 유입으로 생겨난 그러한 오행의 기운입니다. 오행과 한난조습의 기운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내부의 기운이 흡수되고 나서 2차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천간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이미 천부명리학 원리편에서 천간 합에 대한 얘기를 좀 소상히 다루었습니다. 천간이 합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합해서 생겨난 오행이 있다. 하나 생성되는 또 다른 생성되는 오행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오행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주에 따라서 생겨날 수도 있고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주에서는 정하고 임이라는 이 두 글자가 정임이 합을 하면은 이제 간목이라는 새로운 오행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자, 이것을 다른 표현은 오운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운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오행작용이 생겨납니다. 이 생겨난 이 간목인 오운작용으로 생겨난 이 간목의 오행은 그대로 사주에 접목이 돼서 그것이 발현이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활동으로 나타나고 또 수단으로 나타나고 도구로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간목이 이제 무토의 관계를 한번 보면은 목극토의 관계입니다. 이 극의 관계이기 때문에 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하는 이 간목이 여기 생성이 됩니다. 이거는 생성된 인목은 물론 사주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은 내부적으로 이것은 크게 작용을 일으킵니다. 자, 이 간목이
이제 간목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간목이 또한 기세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따져줘야 됩니다. 이 간목이 기세가 강하려면은 인묘진이라는 봄 기운을 타야 강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네 개의 글자 중에서는 인묘진이라는 게 없죠. 근데 이 간목이 이 자수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이 자수에 임하게 되면 이것이 목욕지가 됩니다. 12운성으로 간목은 해에서 장생을 하기 때문에 자에서는 목욕지에 해당됩니다. 목욕지에 해당되면은 기세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은 오운으로 생겨난 이 간목, 오행인 간목은 그 기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논해줄 게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타나 있는 천간의 글자만 가지고서도 뭐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좀 더 공부가 있게 되면은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가봐야 됩니다. 그것이 천간합에 대한 오운작용을 한번 따져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지에서 합을 이루고 있는 육합이나 삼합이나 방합을 이루고 있는 글자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지지를 보면은 사유자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유가 합하면은 금국을 이룹니다. 금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금의 한 덩어리를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국. 그렇죠? 또 다른 한 글자가 갖고 있는 금이라는 그 세력보다는 큰 조직을 이루고 단체를 이루는 것이 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또 하나 보면은 또 유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술. 자, 유술은 신유술이죠. 예. 자, 요거는 사유 금기인데 삼합으로서의 금국을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하고 술은 신유술이라는 금국을 이루는데, 이거는 방합에 의한 금국이 됩니다. 방합에 의한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지에 이러한 집단적인 두 개의 세력이 아주 강하게 포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천간은 그 자체로 발현되는, 즉시로 발현되고 또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그러한 기운적인 특성을 가졌다면, 지지는 내적으로 그 기운이 크게 잠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잠재된 기운들은 천간에 이거에 해당되는, 이 국에 해당되는 오행을 만나게 되면 아주 폭발적인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금이라는 기운입니다. 두 개의 관계에서, 금과 토의 관계에서 토생금이기 때문에 바로 식상의 그러한 기운 요소로 작동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천간에 오행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지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기운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것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천간에 금기인 경금과 신금이 오는 때를 가만히 아마 유추해 보시면은 이것이 물론 지지에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만큼 크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운에서 그것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세운에서도 올 수도 있고, 월에서도 올 수도 있고, 일에서도 옵니다. 또는 시에서도 옵니다. 이와 같이 순간순간적으로 천간의 기운은 아주 다양하게 다변적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유입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기 있는 이 금국들이 바로 천간의 기세를 강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에 이러한 세력을 이루었다는 것은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바로 순간순간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기 또한 강하게 작용하는데 이거는 항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때에 맞춰서 아주 수시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 식상이라고 하는, 그렇죠? 식상이라고 하는 이 작용은 그래도 존재하고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사주를 접근해가고 세력을 간파하고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 분석을 해놓고 나면은 이제 이 구조대에서 본 이 모습을 또는 이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을 한번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간이 강하기 때문에 이건 정신이고 주체라고 그랬죠. 정신적이고 주체적인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러면 일을 할 때 어떠한 그 의지력, 이루겠다는 의지력과 또 반드시 자기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책임감 또는 추진력, 그렇죠. 밀고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하는 실행 능력, 실행력이죠. 예. 이러한 것들이 강하게 발현됩니다. 이미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달리기를 할 때 출발선에 서 있는 그러한 의지력을 얘기합니다. 강한 욕구죠. 네.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나 반드시 이루겠다는 강한 욕구와 의지력이 바로 일간의 기세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겁재입니다. 자, 일간과 더불어 겁재의 그러한 기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겁재가 갖고 있는 특성제는 주관성이 뛰어납니다. 주관성, 그 다음에 자존심, 그 다음에 독립심이죠. 독립심. 자기 혼자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적으로 이러한 그 내성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바깥으로 나타날 적에는 이것이 처세로 나타납니다. 처세, 교류, 남들과의 교류죠. 그리고 이것이 의리로 나타납니다. 의리. 한 번 사귀고 협동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 협동을 통한 교류가 바로 의리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명조는 사교성도 뛰어나지만 한 번 사귀었던 인연에 대한 그 끈은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항상 같이 가려고 그래요. 네, 이것이 의리, 그렇죠? 항상 어떠한 상대에 대한 약속이나 지킴이나 상대를 항상 곁에 두고자 하는 그런 의식 구조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식상입니다. 자, 식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바깥에 투출된 것이 아니라 내부에 이것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요소가 굉장히 불국을 이렇게 발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으로 나타났으면 엄청나게 노력이지만 이거는 남모르는, 그렇죠. 남모르는 노력과 창의성이 있습니다. 창의성. 네. 식상 자체가 노력성이고 창의성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바깥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남들이 잘 모릅니다. 본인만이 이러한 의지력으로 자기의 기술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런 창의성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재능이고 기술력이죠. 남들이 모르는, 남 모르는 이러한
능력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도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자기만의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그것을 연마를 해나가는 그러한 기질이 강력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편재입니다. 자, 편재의 속성은 이 내적인 기질로서는 판단력입니다. 판단력. 네, 판단. 자, 어떤 판단력이냐? 상황에 대한 판단력입니다. 자, 상황, 앞으로 나갈 때와 물러설 때, 그리고 무엇을 할 때와 그칠 때. 그렇죠? 이러한 상황적인 판단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적응력, 그렇죠? 적응력이죠. 또 상황에 대한 적응력입니다. 그때그때 순발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 편재가 이렇게 강하게 발달이 돼 있으면은 아주 행동이 과감한 배짱이 있습니다. 배짱. 자, 배짱이란 말은 좀 부정적인 단어로 들리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뭐래든 내가 할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 추진적인 그러한 기질, 힘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좀 배짱이 있다. 뭐 좋은 편이기도 하겠죠. 이러한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간목입니다. 간목은 이 관계에서 편관에 해당되는데,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관에 해당되는데, 자, 간목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죠. 예. 이 간목이 여기서 오온으로 투철됐지만 지지로부터 목욕지라는 힘뿐이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하튼 크지 않더라도 그 기질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과감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과감한 행동력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저돌적이기도 하죠. 이것이 편재와 편관이 두 개가 만나서 과감한 그러한 실행력과 행동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직, 그렇죠? 조직, 단체, 어떤 기관들, 그렇죠? 사회적인 기관들 하고의 인연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기세보다 이 편관의 기세가 작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명조는 이러한 곳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설령 이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그 조직이나 단체에서 어떠한 그 간섭이나 압력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절대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특성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그리고 이 기관과의 인연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관성은 편관으로서의 이러한 사회적인 기질과 사회적인 활동력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인입니다. 정인의 기세가 엄청나게 강하죠. 자, 일간의 기세가 강한 상대 정인의 기세가 강하다는 얘기는, 이거는 혜택이라고 그러죠. 혜택. 수혜작용이다. 수혜. 받는 거죠. 이 혜택을 받는 이 수혜작용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후원이나, 그렇죠. 이것이 강하다는 얘기는 후원, 네, 후원. 어떤 도움, 그렇죠. 필요할 때 항상 도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배려. 그 다음 인기. 뭐, 이러한 특성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이 정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덕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죠. 엄청나게 인덕이 아주 큰 그러한 명조입니다. 가깝게는 부모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는 불특정 다수가 되는 나하고 인연되고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적인 사람들, 이분들에 대한, 이분들로부터 받는 혜택이 항상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후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자기의 능력을, 무토는 능력을 크게 발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명조가 이제 이러한 길을 달려갑니다. 자, 박셀이라는 그러한 골프의 아이콘이 됐죠. 굉장히 유명한 아이콘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어찌해서 그러한 능력을, 그렇죠, 발휘할 수 있겠는가? 세계 대회에 나가서 우승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됐는가? 예, 기본은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타고난 재능에 있습니다. 자, 이 재능이 이제 펼쳐져야 되겠죠. 한 명조가 한 생을 살아가는데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크게는 대운이라도 큰 좋은 운이 아니라 10년간 동안의 접목이 되는, 내가 타고 가는 그 기운을 대운이라고 그럽니다. 이 대운을 살펴보면은, 이 명조가 이 길을 갈 때 어떠한 자기의 활동력을, 사회활동력을 발현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3이라는 얘기는 3세부터 12세까지 10년입니다. 10년을 주관하는 10년 동안에 또 새로운 기운을 내가 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경술이라는 그런 기운을 탑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대운을 살펴볼 때 봐야 될 부분이 천간의 글자 경입니다. 이 경이 왔어요. 경이 왔는데 토에서 경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식신이 됩니다. 자, 원래 금이 지지에만 있었고 천간에 없었죠.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지지에 있는 기운이 자기의 주인을 아직 못 만난 겁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순간순간, 그렇죠? 대운이나 세운이나 연이나 월이나 일이나 시에서 만나게 된다고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항구적이지는 않죠. 끊임없이 이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운이 한번 오게 되면은 이제 끊임없이 계속 3세부터 12세까지는 경이라는 기운을 자기가 쓰게 됩니다. 이걸 도구로 쓰게 됩니다. 또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자, 이것이 경이 왔을 때 여기에 이제 경금이 여기에 딱 투출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경금이 바로 아까 얘기한 이 지지에서의 세력을 타고 경금이 발현되기 때문에 이 폭발력은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그렇죠? 무토가 사라는 글자 하나 타고 있는 거 하고, 그렇죠? 이 경금이 사유, 그 다음에 유술 두 개의 합국을 타고 있는 거하고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강하지만 아주 최강의 상태로 올라갑니다. 자, 이것이 요 대운의 최강의 상태를 맞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명조는 어떠한 특성을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식상, 이제 재능, 기술력이 이제 여기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올라옵니다. 그렇죠? 나타나요. 이것을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명조는 이 나이 때부터 이미 어떠한 자기의 창의적인 능력을, 재능을, 기술을 발휘하는 시기를 만났다 보면 돼요.
그래서 틀림없이 물론 이 박설이라는 이분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언론이나 방송에 나오는 피상적인 그런 모습을 또는 그런 내용을 접할 뿐이지 개인적인 그런 상황은 절대 모릅니다. 자, 이러한 사주 관점으로 해석해 볼 때 3살부터 이명조는 뛰어난 자기의 끼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뭔가에 대해 좋아하고 뭔가에 대해 몰입을 하고 집념을 가지고 하나를 아주 끝게 파고자 하는 아주 그러한 끈질긴 자기의 내적인 그러한 욕구를 표출해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20년간 갑니다. 20년간 갑니다. 자, 근데 그리고 자, 대운에서 천간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지지를 한번 볼까요? 이 술이라는 글자가 이 원국에 있는 다른 글자와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합으로 만날 수도 있고, 충으로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신살작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것들은 신살은 배제하고 이미 기세론적으로 이걸 다루기 때문에 술이 그러면은 이 글자와 어디하고 만날 수 있겠느냐. 바로 신유술이라는 금국을 이루는 또 다른, 그렇죠? 유술 우렸죠. 또 다른 금국을 이루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금국이 더 강해졌죠. 더 강해진 상태에서 이 경금이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대운으로 옵니다. 13대운부터 22살까지가 되겠죠. 네. 그때는 신해를 타게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식신이 아니라 신금이라고 하는 이제 상관성으로 바뀝니다. 식신과 상관성은 좀 약간 차이가 있죠. 식신이 한우물을 파는 그러한 기운, 기질 요소라면은 상관은 그것이 바깥으로 팍 터져나가는 겁니다. 꽃이 활짝 피듯이 재능이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내적인 능력을 키웠다면 여기서는 그 내적인 능력이 확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기술력이나 재능들이요,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이 신금에 바로 그런 표출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무언가를 세상의 모습을 이제 드러낸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해입니다. 해. 이 해 또한 지지의 다른 글자와 합을 하게 되겠죠. 자, 해가 자하고 합을 합니다. 자하고. 그러면 해자라는 방합을 이룹니다. 방합. 예. 방합, 수국을 이루죠. 수국. 예. 수가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임수가 강한 면모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임수는 편재죠. 그렇죠. 편재. 그러면은 이때는 이러한 적응력들이 더 뛰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짱도 아주 더 커지게 되고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확 밀고 나가는 그런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 양대운에 제가 판단할 때 이 양대운에 이 명조는 자기의 재능을 이제 하늘 끝까지 올려놓습니다. 여기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1998년이죠. 1998년. 네. 그때 이 박설의 나이 20세입니다. 20세는 지금 이 안에 들었다는 얘기. 13대운에 거의 끝무렵에 와 있는 거죠. 20세. 한창 힘이 솟아날 때 20세. 이때 미국 여자 골프대회 LPGA죠. 거기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완벽한 내적인 그러한 그 기술을 익혀서 여기서 표현력이 표출한 능력이 발달되어 있고 이것이 거의 끝나갈 완성된 단계인
20세에 바로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엄청난 파워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미 앞에서 해석되어드린 이러한 총괄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그러한 자기의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 두 운을 만나서 이제 재능을 활짝 펼쳐졌던 겁니다. 이것이 만약 기세가 일간이 약했으면 절대 그러한 현상을,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이 박세리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사주 구조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력이고 활동력이고 진취력이고 실행력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한 명조, 이렇게 생긴 명조입니다. 이 명조가 박세리 한 사람은 아닙니다. 요 명조, 요 시대, 요 명조, 요 임솔시에 태어난 이 연월 일시에 태어난 명조가 평균 잡아서 100몇십 명이 됩니다. 자, 이 박세리뿐만 아니라 이러한 명조를 가진 어떤 사람도 어느 다른 분야에서 그 능력을 틀림없이 발휘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세리라는 분이 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왔더라도 저는 똑같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박세리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석해 놓고 박세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거는 박세리에 맞춰서 해석한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려진 대로 이분이 갖고 있는 그 활동력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또 얘기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러한 명조는 어떠한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이 운을 그대로 타고 그 흐름에 의해서 그러한 행동을 또는 행위를 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풀고 있는, 또 해석하고 있는 이 해석법은 제 나름대로 터득한 아주 독창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시중에 나와 있는 기존의 많은 그 회자되고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명리학 해석법이 아닙니다. 저희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주 원리에 입각해서 그 원리를 그대로 사주에 도입하고 그 도입한 그 원리를 해석해 나갈 때 과학적인 근거와 물리적인 그런 바탕을 기준으로 이 사주가 해석되기 때문에 이 똑같은 사주를 언제 어느 시간에 갖다 놔도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타고난 천부적인 기운을 중심으로 그걸 바탕으로 해석하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해석법에 의해서는 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에 가도 변함이 없고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또 막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그때그때 이와 같이 좀 앞에서 해석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또 가미해 가면서 이렇게 해석해 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박세리라는 한 골프 선수에 대한 사주를 놓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기법을 그대로 어느 사주에 적용해도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